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현대차 노조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대체 저 사람들은 정체가 뭐길래 대기업을 그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지? 현대차가 그만큼 힘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요. 이게 자료들을 찾다 보면 재밌는 게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보통 회사 구조가 어떤가요? 회사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결정되면 이걸 직원들한테 시행하려고 공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완전 반대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사안이 결정되면 이걸 노조한테 공유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노조는 이걸 보고 거부를 하거나 무언가 조건을 내걸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직원이 상사한테 결제받을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현대차 노조들의 근무 태도가 이래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거의 매년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어쩌다 보니까 저희 스포일러 채널의 시그니처가 된 게 있죠. 지난번 영상에 있던 환장하는 댓글 반박까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오늘은 일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2만 명 취소 사태라던가 품질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이요.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노조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숫자로 나오는 팩트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저효율 고임금이 문제입니다. 일단 공장 면적을 보면 울산 공장은 축구장 670배 크기고요. 미국 공장은 무려 950배 크기에 달합니다.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은 16개, 미국 공장에서는 5개 차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인원은 울산 공장이 32,000명, 미국 공장은 3,100명입니다. 1년에 만들어지는 차는 울산 공장이 140만 대, 미국 공장은 37만 대고요. 이걸 단순 계산해볼까요? 1년 동안 직원 한 명이 만드는 차가 울산 공장은 44대 정도 되는 거고요. 미국 공장은 120대 정도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거의 3배 많은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울산 공장은 3분의 1 수준인 거고요. 생산 효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내 산업 기준으로 봐도 심각합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랑 중견기업연구원이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 130곳 그리고 여기에 근무 중인 직원 6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 중에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노동력 활용 어려움이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생산 및 기술직 직원들은 노조와의 협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대답했고 경영진은 비용 상승, 경직적 노동시간, 노조와의 협의 순으로 대답이 많았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직원과 경영진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에 노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영상 끝날 때까지 쭉 기억하시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조가 거의 매년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석도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파업을 하면 회사한테 엄청나게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좀만 더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분석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일단 파업하는 그 순간에는 노조도 일정 부분 피해를 입습니다. 파업할 때는 노동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요. 소득도 감소됩니다. 물론 협상 이후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수당을 받으니까 피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일단 전면 파업보다 부분 파업이 많다는 게 중요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파업하는 라인 말고는 모두 정상 가동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을 안 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괜찮은 이유가 재고와 특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안 하는 동안에는 재고차를 팔면 되는 거고 파업이 끝난 이후에는 수당을 주면서 특근을 시키면 공급에 큰 차질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 사례의 근거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면 팰리세이드는 신차라서 재고가 없는 차였고 실제로 2만 명 계약 취소 사태로 이어졌죠. 아이오닉5도 원래 일정보다 한 달이나 늦게 양산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반도체 공급 문제로 재고가 없고 오히려 밀린 물량을 빨리 쳐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노조한테는 사실상 현대차는 미래가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차 그룹의 사업 방향성이나 앞으로 나올 신차의 미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노조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최근 노조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조가 정년 연장을 명분으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올해 여름쯤이었는데 반도체 수급 때문에 한창 난리일 때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진짜 회사가 힘들어서 난리인 상황에 갑자기 왜 그런 걸까 궁금했는데 퇴직 인원을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볼까요? 현대차 노동조합원 수가 9년 만에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생산직의 상당수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2,000명씩 앞으로 5년 동안 1만 명이 정년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생산직 전체 인원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당장 5년 안에 3분의 1이 날아간다는 거죠. 이래서 올해 단체 교섭에서 기본급 성과급 인상에 국민연금 연계 정년 연장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평균 근속이 약 23년에 평균 연봉은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생산직이 5년이나 더 다니겠다고 하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겠는 거죠. 하필 지금 반도체 때문에 대기 기간도 난리인 상황에 안 들어주면 파업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결국 현대차가
현대차가 한 발 물러납니다. 일단 기본급은 월 75,000원 인상해주기로 했고요. 성과금과 격려금을 200% 올려준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580만원을 더 챙겨주기로 합니다. 대신 노조가 원하던 정년 연장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죠. 정년 연장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다시 채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이건 재밌는 관련 자료가 있어서 뒤에서 살펴보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현대차 노조원들도 앞으로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전기차는 공정이 30% 정도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30%만큼 인력도 감소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한 차 중에 30%라는 거지 모든 차 중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인력 감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미 테슬라는 거의 모든 과정이 로봇 생산이고 BMW랑 벤츠도 공장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딱 지금 세대의 노조원까지만 꽉 채워서 일하면 그 뒤에는 본인들이 재취업할 일도 없고 본인들이 자녀가 취업을 할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미래의 현대차는 로봇이 다 만드는 거니까 본인들한테는 당연히 일자리로서의 미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니까요. 이걸 최근 일요 특근 사례까지 연장시키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 수급이 나아져도 노조가 일요 특근을 반대해서 사실상 대기 기간이 줄어들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주 52시간이 법인데 어기면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면 사람을 더 뽑아라. 주말에 다 쉬는 사람들이 노조는 주말에 쉬지도 않고 일만 하라는 거냐, 이런 내용이요. 이런 댓글을 단 사람들이 노조원인지 그냥 일반 소비자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발 검색이라도 해본 다음에 댓글을 달면 좋겠습니다. 바로 반박이 가능한 내용들을 뭐하러 댓글로 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것들인데 가지고 있는 정보 좀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현대차도 차라리 단순 공정 라인은 알바라도 뽑고 싶을걸요. 이걸 현대차가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방금 전에 본 두 번째 이유랑 연결되는 건데요. 세 번째는 노조가 신규 채용 인원까지 관여한다는 겁니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신규 채용 인력 수까지 노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생산직이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은 100명밖에 안 된대요. 지금 당장 5년 동안 1만 명이나 퇴직한다면서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1만 명이 정년 퇴직하면 그만큼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퇴직할 1만 명이 정년을 늘리거나 아니면 퇴직자들의 고용을 보장해달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본인들은 일도 더 할 수 있고 월급도 계속 받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이게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같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신규 채용 인원이고요. 회색이 퇴직자, 주황색이 정규직 퇴직자 후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인원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2017년까지는 퇴직자 수 대비 신규 채용자 수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부터 퇴직한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재취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신규 채용 인원이랑 비슷하더니 올해에는 신규 채용 인원보다 퇴직한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사람이 15배나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인과관계가 있더라고요. 2018년부터 재취업자가 생긴 거잖아요.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현대차 노조가 자녀 특별 채용 조항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더라고요. 자신들의 고용이 보장되니까 자녀 특별 채용 조항을 선심 쓰듯이 없앤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대목에서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전기차 많아지면 인력 줄어드는 거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신규 채용 적은 걸로 뭐라고 하냐? 이런 댓글이요. 그러면 저도 하나 물어나 볼게요. 그런 거 뻔히 알면서 정년 연장은 왜 해달라고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려면 이 자료에서 이 숫자 있잖아요. 이건 정규직 퇴직 후 계약직이 아니라 신규 계약직 채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말에 쉬는 사람들이 노조는 주말에 쉬지도 않고 일만 하라는 거냐? 이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게요. 지난달에는 일요일에 특근하기로 했다면서요. 지난달에는 주 52시간 초과가 법에 어긋나지 않았고 이번 달에 갑자기 법이 개정된 건가요? 자, 만약에요 현대차가 진짜 일을 미친 듯이 시켜요.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할 정도로 시켜서 직원들이 막 아프기 시작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성과급도 지네 마음 내킬 때만 손톱만큼 챙겨줘요. 그러면서 생색은 겁나네요. 이러면 진짜 현대차는 양아치 중에 양아치죠. 이건 진짜 고용노동부 끌려가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평균 연봉도 9천에 평균 근로 연수는 23년에 성과금하고 격려금은 200%에 플러스 알파로 580만원이나 더 챙겨준다면서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반도체 때문에 대기 기간이 긴 차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고객들 이탈은 기본이고 회사는 신차 출시 타이밍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애매해집니다. 이 정도면 볼보 대기 기간은 웃을 정도죠. 이거 해결하려고 수당 줄 테니 일 더 하라니까 하겠다가 안 하겠대요. 그러면 사람이나 더 뽑아야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된대요. 뭐 어쩌라는 건가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노동자나 회사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작은 피해 뒤에 얻는 결과는 크다. 그런데 이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회사의 피해가 매우 크다. 회사 입장에선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내용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임금이나
고용을 보장받거나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대차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하면 이런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한창 내연기관차는 완성도가 많이 올라왔고요. 전기차 시장 선도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으니 노조를 좋게 보기 힘든 겁니다. 노조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고요. 소비자들도 어디 가면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노동자들도 노조를 보는 시선이 이렇게나 차가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영상도 환장하는 댓글로부터 시작됐는데 시장 동향 이해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인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